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단원 원자의 세계에서 두 번째 시간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나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등을 통해서 이제 원자 모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이제 만들어진 모형을 러더포드 모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러더포드 모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제 과학자들은 그 모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 그다음에 있었고 그런 뭐 이론들도 있었고 이러면서 현대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노트는 41페이지고요. 교과서는 68페이지를 보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이제 핵심 개념은 양자수 오비탈인데 사실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얘기일 거고요. 오늘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스펙트럼,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뭐 빛이라든가 아니면 전파 이런 것들을 다 전자기파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전자기파 이런 걸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짧은 쪽에서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뭐 흔히 얘기하는 빛, 그 다음에는 이제 전파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파, FM, AM, 뭐 라디오 장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자기파 중에 이번 시간에는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파장이 짧은 쪽,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죠? 네,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보호 모형이 제한된 이유가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스펙트럼이란 여러 가지 파장이 이제 섞여 있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파장별로 빛이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빛의 분산이라고 하고 빛이 분산되어서 생긴 어떤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스펙트럼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건 어떤 특정한 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연속 스펙트럼, 뭐 형광등 같은 거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리튬이나 칼륨처럼 특정 원소의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특정한 파장 부분에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머라고 하는 과학자는 1885년에 분광기로 이제 수소 방정관에서 수소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4개의 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발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오는 이 4개의 띠를 발머가 이제 발견한 선 스펙트럼이다 해갖고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4개의 선 스펙트럼 사이의 파장 사이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냥 수학적인 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발머 계열에 대한 식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어라는 과학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됐는가? 수소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선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수소 원자에서 나온 선 스펙트럼은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빛이 나온다라는 건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잃는다라는 거거든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빛 에너지로
변하면서 빛이 방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더포드 모형에 따르면 전자가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제 막 돌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렇다면 얘가 빛을 방출하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돌고 있다면 얘가 방출하는 빛도 되게 여러 가지 빛일 것이다. 그래서 연속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러더포드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에 대해서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과학자들은 뭐 수소의 선 스펙트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과학자들은 양자화에 대한 양자화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세기 이전의 과학자들은 에너지 같은 거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학자들은 에너지도 이렇게 패킷이라고 하죠.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덩어리가 있어서 띄엄띄엄한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띄엄띄엄한 값을 가지게 되는 그 에너지 덩어리를 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평소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불연속적이다라는 생각을 못하냐 하면, 그 덩어리 양자의 그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덩어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그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단이 굉장히 작은 간격의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이 아주 작아요. 근데 이제 거인이 보면 얘가 계단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연속적인 경사면처럼 보이는데, 만일에 여기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면 이 계단도 굉장히 높게 느껴질 거예요. 그것처럼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기는 한데, 덩어리화되어 있기는 한데 그 값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걔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 원자 이런 애들은 미시의 세계란 말이에요. 미시 세계에서는 그 덩어리화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화,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화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고 덩어리져 있다, 띄엄띄엄한 값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사면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이 경사면 어느 곳에서나 이 사람의 위치가 정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계단을 올라간다면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이 사람이 존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건 계단 위입니다. 딱.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의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만 띄엄띄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연속적인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죠.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양자화도 역시 계단으로 비유할 수 있어서, 계단의 각 단의 윗면에는 공을 놓을 수 있지만 계단의 단과 단 사이에는 공이 있을 수 없죠. 그것처럼 에너지도 이렇게 덩어리화되어 있어서 이 중간값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값, 두 덩어리 값, 세 덩어리 값 이런 식으로만 불연속인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 내부의 전자도 역시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여기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핵 주변에 전자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연속이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했을 때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할 텐데, 핵 주변에 어느 위치에나 있을 수 있다면 이런 방출하는 빛이나 아니면 흡수하는 빛이 연속적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핵이 이제 이렇게 있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불연속적이라면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왔다 갔다 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의 값도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야구공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뭐 빛 에너지로 한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야구공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도 연속적이라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구공이 계단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요만큼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 혹은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을 방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보면서 우리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경사면과 계단 중에 어느 것으로 비유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계단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는 이러한 이제 수소의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원자에서 핵 주변에 있는 전자는 그리고 그 전자가 어쨌든 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져서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 위치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원자 내부의 전자들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 여기서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에너지 준위는 상대적인 핵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특정한 위치에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모형을 가지고 원자 모형을 그려본다면요. 이제 가운데 핵이 있고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아무 데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 위에서만 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호 모형으로부터는 궤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 사항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41페이지에 스프링노트 41페이지에 나오는 괄호 2번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제안하는데요. 그 내용 첫 번째, 바로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아무 곳에서나 도는 게 아니라 핵 주위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껍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궤도가 이렇게 3D 껍질이기 때문입니다. 행성의 그러니까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의 궤도면은요,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입체 구의 표면을 도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전자의 궤도는 핵에서부터 가까운 쪽부터 KLMN 해가지고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뭐 약자 아닙니다. 그냥 K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A부터 시작을 할 경우에 혹시 그보다 더 가까운데 궤도가 있는 게 발견되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K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벳 대신에 숫자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N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붙이게 되고요. 이때 이 N값을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의미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주된 양자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는 또 다시 오비탈 모형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이 있으면 주변에 특정한 궤도,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각각의 전자 껍질은 불연속적인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계단처럼 특정한 값만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 특정한 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을 가지며 그때의 불연속적인 에너지는 바로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값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얘기고요. 숫자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해보면 EN 해가지고 이거는요, N은 주양자 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면 E1,
두 번째 껍질이면 E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원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mol 했는데 이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네, 바로 N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에너지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열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에너지에 비해서 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물리 시간에 배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을 어디를 세웠냐면요.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핵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얘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삼아요. 그럼 걔보다 가까운 데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에너지가 0이고요. 그걸부터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 n은 바로 주양자수요. 그래서 1번의 에너지는 이 원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 그 다음에 2번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12. 이런 식으로 각각의 껍질이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값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가 이제 131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게 마이너스 328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기 무한대까지 떨어져 있으면 무한대. 그게 바로 이 무한대고요. 그때 에너지가 바로 0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는 건 얘가 위치 에너지가 1번 껍질이니까 마이너스 1312, 그 다음 게 마이너스 328, 요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지는 곳에만 전자가 위치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312가 1번의 에너지고요. 2번의 에너지가 328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가 0이에요. 첫 번째 계단의 높이가 전체의 반보다 더 커요. 그거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고요.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좁아진다. 그러니까 계단은 계단인데 위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2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이렇게 보면, 요거 넣어보면 숫자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러한 계단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인 건데요. 전자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상태, 에너지가 낮아서 안정한 상태, 화학에서는 안정한 상태가요, 에너지가 낮을수록이에요. 그래서 핵에서 가깝게 인력을 크게 받아서 핵에 끌려 있을 때, 이럴 때를 안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1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전자가 1번에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 그리고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이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높아지죠.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 에너지 전위가 높은 전자 껍질로 넘어가서 불안정인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하면 딱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게 되게 불안정할 것 같죠? 그래서 이 들뜬 상태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떠 있던 아이들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전자는
이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건자 껍질에서만 돌고 있는데 얘가 같은 전자 껍질에서 원운동할 때는 뭐 위치 에너지가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다른 껍질로 전이된다면 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핵에서부터 가까운 껍질에 있던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계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들떠 있는 상태, 되게 불안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들떠 있는 상태는 다시 바닥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 계단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요.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지만 이거 진동수죠. 예, 파장에는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면 짧은 파장에 빛이 나오고요. 에너지가 작으면 긴 파장에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호 모델을 가지고 보호 모형을 가지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이제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수소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에너지 껍질이 있는데 이 에너지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n값이 실수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수값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 껍질에서만 돌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그 차이에 해당하는 값도 특정한 값이겠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로 전이가 될 때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만 방출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아무 곳에나 선이 찍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파장별로 특정한 패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 중에 어떤 특정 파장 영역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먼저 라이먼 계열부터 보면요.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 그러니까 파장이 자외선인 부분에서 이제 띠가 나타나는 거예요. 띠가 나타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파장과 뭐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관계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 라이먼 계열에서 자외선 영역에서 파장이 나는 건 전자가 이렇게 핵이 있으면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그럼 전자가 어디든 간에 1번으로 떨어지면 이때 나오는 빛이 자외선 영역에서 찍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계열을 얘기하고요. 어디에 있던 전자든 간에 1번으로 떨어질 때 나타내는 빛의 파장이 나오는 부분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머 계열. 발머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서 발머 계열인데 발머 계열은 스펙트럼이 이제 파장으로 보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 찍히는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찍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셴 계열은 파셴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이건 이제 적외선 영역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보니까 어디에 있던 간에 3번으로 떨어지는 그때 방출되는 빛이 적외선 영역에서 찍힌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먼저 발견된 건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띠가 나오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개의 띠가 나오는 걸 발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 뭐 자외선 영역이라든가 적외선 영역에서도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서 띠가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라이먼 계열, 파셴 계열 이런 것 등이
이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라고요. 띠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한 개라고 해서 띠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하나라 그래서 원자 하나에다가 빛을 방전시켜 갖고 스펙트럼을 얻는 게 아니죠.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되게 여러 개의 원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전관에 수소를 넣었을 때 그 중에 어떤 원자에 있는 전자는 2번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떤 전자는 3번으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띠가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요 영역에서 덩어리, 그다음 요 영역에서, 그다음 요 영역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장 부분에서 스펙트럼이 띠가 나오긴 하는데 띠의 어떤 패턴이 보이죠. 어떤 패턴이 보이나요? 제일 잘 보이는 게 지금 파셴 계열이거든요. 보니까 띠가 뜨문뜨문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띠 간격이 좁게 나오죠.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띠 간격이 좁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시광선에서도 띠가 이제 4개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짧게 나오고 라이먼 계열 여기는 이제 간격이 좁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얘 역시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러한 파장과 에너지와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풀어내 보니까 발모 계열은 어디에 있던 간에 2번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띠더라 라는 걸 발견해낸 거고요. 라이먼 계열은 어디에 있던 간에 1번으로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셴 계열은 어디에 있던 간에 3번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빛이 방출될 때 나오는 띠더라 라는 거고요. 왜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촘촘하냐 한번 볼까요? 3번에서 이 발모 계열 한번 볼게요.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가 발모 계열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아이죠. 그래서 파장이 제일 긴 쪽에서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걔보다 에너지가 큰 거.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에너지가 더 큰 거.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에너지가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어때요? 에너지 준위 자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큰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큰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큰 거가 계속 나올 텐데 에너지가 큰 거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띠 간격이 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여기다 설명을 해보면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N은 1번에서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이제 커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떨어질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빛을 그러니까 파장이 제일 긴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에서부터 에너지가 큰 데로 갈수록 그 간격, 에너지의 차이는 작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띠 간격이 작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머는 처음에 자외선 가시광선용에서 4개의 띠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이 4개의 띠가 각각 어디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떨어져서 나오는 빛인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발머 계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건 어디에 있던 간에 2번으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에 해당하는 빛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장이 가장 긴 것을 한번 보세요. 파장이 제일 길다라는 건 에너지가 제일 작다라는 거죠. 그럼 2번으로 떨어지는데 N은 2번으로 떨어지는데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제일 작을까요? 3번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예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는 파장이 제일 길게 나오죠. 그래서 파장이 제일 긴 건 바로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아이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건
에너지가 그 다음으로 작은 애여야 되니까 어디?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아이겠죠. 그 다음 건.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은 애니까 5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애. 그 다음엔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모 계열에서도 n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에너지가 아주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끝에, 이 발모 계열의 끝에 있는 부분. 요 끝에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적외선하고 가시광선의 경계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보호 모형을 통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지금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개념 확인하기. 수소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까닭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불연속적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전자가 N에서 L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겠느냐 방출하겠느냐 하는데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오면요. 얘가 몇 번이더라 하고 숫자로 좀 바꾸는 게 좋아요. K, L, M, N이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하면 K, L, M, N. K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니까 요건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계단 이렇게 있을 때요. 그냥 간격 일정하게 그리겠습니다. 얘가 1번 계단이고 얘가 2번 계단, 얘가 3번, 얘가 4번입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방출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배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펙트럼 문제는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오비탈 모형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문제보다는 조금 진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수 4 이하에서 전이합니다. 그러니까 들떴다 그랬어요. 수소는 전자가 한 개인데 나중에 배우는데 걔는 이제 1번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들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 4번 이하에서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때 선 1, 2, 3, 4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A, B, C, D라고 얘기를 했고요.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에너지죠. 그리고 에너지는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할 때는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사실 가장 깔끔해요. N은 B 플러스 C 플러스 D다 라고 얘기했으면요. 얘 지금 전이 가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A가 B, C, D 더한 거래요. 그럼 A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 3은요. 라이먼 계열에 속한대요. 라이먼 계열에. 라이먼 계열은 몇 번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나요? 1번으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1번으로 떨어지는 빛. 이게 바로 라이먼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은 2가 4보다 길다 그랬어요.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지요.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는 1, 2, 3, 4라고 했을 때 A가 B, C, D 다 더한 거니까 우리는 요걸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C가 라이먼 계열에 속한대요. 그러면 이게 겹치면 안 되죠. A가 B, C, D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얘가 B, C, D라면 얘와 얘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B, C, D를 더했을 때 A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A라면 B, C, D 이런 식으로 안 겹쳐야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라이먼 계열에 해당하는 아이가 3번이래요. 라이먼 계열은 1번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은 에너지가 작은 애가 길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계단을 동일한 간격으로 그렸지만 사실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집니다.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 중에 3번으로 떨어지는 애랑 2번으로 떨어지는 애 중에서는 3번으로 떨어지는 애가 더 에너지가 작을 거고요. 걔가 파장이 더 길 겁니다. 그래서 얘가 B, 3번으로 떨어지는 게 B, 그 다음에 2번으로 떨어지는 게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도 좋고 1번으로 떨어지는 건 자외선이고요. 2번으로 떨어지는 건 가시광선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떨어지는 건 적외선이죠. 여러분들 아까 제일 처음에 화면에서 에너지의 파장과 진동수에 대한 거 그림 기억날 거예요.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빛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도 이건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BC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기억. 선 1에 해당하는 빛은 자외선이다. 1이 바로 A죠. A는 4에서 1 떨어지는 거니까 자외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 2는 B죠. B는 4번에서 3번. 근데 3에서 2라고 그랬네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C하고 D. C는 2번에서 1번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3번에서 2번 떨어지는 건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27대 5냐 했어요. 그거는 바로 에너지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네, 일단 C 한번 볼게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일단 네, C에 해당하는 에너지는요. C에 해당하는 건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죠. 그러니까 C는 2번과 1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번의 에너지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빼기 1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1제곱분의 1, 즉 4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분의 4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D의 에너지는요. D 에너지는 3에서 2 떨어지는 거예요. 3번에서 2번 떨어지는 건데 3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 3은 9분의 1 빼기 2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요거 36분의 요거 9 빼기 4 36분의 5 나오죠. 사실 문제 많이 풀면 이 숫자도 거의 외우기는 해요. 그래서 C 대 D는 4분의 3 대 36분의 5고요. 요거 36으로 분모를 같게 만들면요. 27대 36분의 5 해서 27대 5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문제 많이 풀면 사실 요거 외웁니다. 외워서 푸는데 지금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은 2019년 고3 3월 전국연합에 나왔던 겁니다. 표는 빛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원자의 전자전이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사실 이 에너지 값을 보고서는 이게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전이하는 건지를 알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하나 볼게요. 이때 일단 가번 전이는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한 에너지예요. 그럼 가번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죠. 2번과 1번의 에너지 차이. 2번은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
니까 4분의 3이에요. 근데 4분의 3을 1이라고 놓은 거예요. 상대값. 그럼 나는요. 상대값이 4분의 1, 즉 1의 4분의 1에 해당하죠. 근데 1번의 에너지 값이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4분의 1이니까 16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도대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져야지만 16분의 3이 나올까? 이 분모는 결국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 n이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로 나올 수 있는 값은 4, 9, 16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3이라면 16분의 뭐에서 16분의 뭐를 빼야지 16분의 3이 나올까를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6분의 3이란 16분의 4에서 16분의 1을 빼면 나오는 값이죠. 그럼 16분의 4는요. 바로 4분의 1이고요. 얘는 16분의 1입니다. 2의 n이 n제곱분의 1인데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몇 번에 해당하는 에너지일까요? 바로 2번. 그 다음에 16분의 1은 이거 4의 제곱이니까 4번. 즉 4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게 16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3은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x는 바로 4가 되는 거죠. 그럼 답원도 한번 볼까요? 답원은요. 에너지의 상대값이 4분의 5래요. 4분의 3이 1인데 그럼 4분의 5는 여기다 4분의 3배를 해야 되겠죠? 그럼 16분의 15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보입니다. 16분의 15는 어떻게 해야지 나오게 되는 값일까요? 16분의 15 답원의 에너지요. 답원의 에너지는 16분의 15인데 16분의 15는 딱 봐도 16분의 16에서 16분의 1을 뺀 값이구나 나올 거고요. 16분의 16은 1이죠. 그리고 요거 16분의 1은 4의 제곱의 1. 바로 얘는 1번 껍질의 에너지고요. 얘는 2번 껍질의 4번 껍질의 에너지입니다. 즉 1번과 4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4번의 5니까요. 그리고 요거 1번에서 4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요 마이너스 값 붙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4번에서 1번으로 오는 값 에너지다. 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4, y도 4, 그 다음에 z가 1인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이다 했는데 요 보세요.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가가 에너지가 4배거든요. 근데 에너지하고 파장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지만 파장에는 반비례합니다. 즉 가와 나가 에너지로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4지만 파장으로는 4대 1이어야 되죠. 반비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의 이거 잘못했죠? 가의 에너지가 4배요. 가의 에너지가 4대 1. 그럼 파장은 1대 4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가 아니라 나가 가의 4배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니은 x는 y다. x는 4, y는 4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방출하는 빛. 다는 1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번으로 떨어지는 거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니라 자외선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보호 모델 배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2개까지 풀어봤습니다. 보호 모델은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낯익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통과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에너지의 계산이라든가 전자 전이의 계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